안녕하세요. 네, 삶의 결을 해석해서 선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다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돈이 벌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지는 않는지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분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사례 상담자분은 브랜드 자동차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시고 남성분이시고요. 현재까지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지금 하시는 브랜드 자동차 센터를 정리를 하고 캐나다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파일럿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선택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주가 과연 돈을 벌고 왜 또 돈이 남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진로 문제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까지 현재 잘 되고 있는 일을 접고도 외국에 나가서 또 파일럿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돈을 벌고는 있는데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기본 구조부터 한번 보자면 이분은 이제 기토 일간이시고요. 이 기토 일간은 우리가 논밭에 있는 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기토 일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기반을 만들고 유지하는 힘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업이 있다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잘 유지해 나가시는 그런 성향을 지니셨고요. 여기에 또 화와 이렇게 토가 매우 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십성으로 보자면 이분에게 있어서 화는 인성이고요. 인성, 즉 뭐 배움, 본인이 배움,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본인의 시스템, 이런 것들의 물상입니다. 인성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 아까 말했던 이 토는 이분에게는 이제 비겁이죠. 비견과 겁재. 그래서 비겁은 동료나 아니면 경쟁, 분산,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분은 인성 그리고 비겁이 강하다고 하셨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기반은 강하신 분인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분산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재성은 약한 편입니다. 여기 재성이 이게 월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재성은 기본적으로 약해서 기토에서 재성은 수, 즉 물이고, 이게 바로 이제 돈입니다. 많이들 이 사주를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정제 임수가 하나 그래도 사주 원국에 떠 있는데 왜 이걸 약하다고 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주는 이 원국 안에 있는 개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수보다도 이게 실제로 운용이 되냐, 살아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는 이게 임수거든요. 정제 임수는 천간에 하나는 있지만 그 지지에 이 임수를 뿌리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있지가 않습니다. 즉 제가 보이긴 하는데 힘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주에서는 뿌리가 없다고 해서 없을 무자 써서 묵은 재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빌 허자를 써서 이제 허재라고도 합니다. 제가 있긴 하지만은 잘 모이지 않는다. 즉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고 좀 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는 추후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아까 화와 토가 강하다고 했죠. 화는 오행으로 봤을 때 이 정제, 물, 화, 불, 화는 물을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또 강한 토는 물을 흡수하는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증발되고 또 있을 법하면 또 흡수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식상을 보자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식신, 이게 이제 신금 식신인데요. 식신이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즉 기술을 말합니다. 식신은 기술이나 생산력, 이런 것들을 식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인데, 아까 재성처럼 하나인데, 이 식신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식신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인데 하나는 재성이 적다고 하고 하나는 식신이 괜찮다고 하냐? 이건 구조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은 토에서 나옵니다. 목화, 토, 금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토에서 금을 생해주는 구조죠. 이 사주에서는 토가 기본적으로 엄청 강합니다. 뿌리도 깊고 개수도 많고, 즉 토가 계속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식신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그 기운입니다. 반면에 재성은 좀 다르고요. 금이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연결 구조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바로 토가 흡수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된다고 보면 돼요. 토에서 금을 만들고 금에서 수를 만들어도 다시 토로 돌아오는 구조. 이분화일 때 있어서 재는 수에 해당하죠. 결국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 돈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예요. 이분은 기술력, 이 식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로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술로 돈은 벌 수 있지만 돈이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돈을 벌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분리입니다. 본인의 사업, 아까 자동차 브랜드 그 센터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의 돈과 개인의 돈을 반드시 분리해서 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벌어서, 월급쟁이들은 본인이 번 돈 가지고 뭐 일부 저축하고 일부 본인이 쓰고 또 일부 이렇게 투자를 한다 뭐 이런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번 돈 거의 대부분을 제 사업에 재투자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개인 돈이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돈과 개인 돈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일정 부분 들어오면은 거기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묶어놔야 합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월에 1000만 원을 번다 하면은 그 중에 300은 딱 띄어서 본인 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700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거나 비용 처리를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분리를 하지 않으면 평생 돈이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직업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 아까 자동차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자면은 식신으로 이제 재를 버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 식상은 기술이에요. 식상은 기술. 그리고 재성은 돈. 그래서 이분은 식상으로 재성을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잘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직업, 자동차 브랜드 센터는 본인의 사주에 특별히 어긋나진 않는다. 근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다. 이유는 아까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파일럿이라는 직업이 맞을지, 그리고 외국까지 가서 하는 게 맞을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트 표시를 할게요. 파일럿이란 직업 자체가 우리가 직업마다 사실 그 물상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과 그리고 시스템, 소위 말하는 그 규율, 규칙이 엄청 잘 맞아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기술은 식상이고 시스템은 관성입니다. 규율이죠. 시스템이자 혹은 규율. 그래서 이 사주는 기술도 괜찮고 규칙도 괜찮습니다. 관성이나 식신이나 기본적으로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재성인데요. 파일럿이라는 건 사실 단순 기술 직업은 아니에요. 이 직업은 일단은 이동을 해야 하고 외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해외에 가야 하고, 그리고 이 비행기 자체도 이동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역시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 재성의 영역이에요. 이동하는 거, 그리고 해외로 가는 거, 네트워크. 이제 해외라는 거는 이제 수재성이죠. 수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움푹 오른 곳에서 움푹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향, 그런 것들. 그리고 수 자체가 이제 해외를 가리키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재성이 이 세 가지라기보다는 수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역시나 재성이 약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술은 되는데 파일럿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기술은 괜찮은데 환경 적응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뭐 언어나 문화나 관계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적응할 때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은 가능은 한데 해외 정착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면허를 딴다든지 거기 캐나다에서의 생활비, 정착비, 이거 전부 다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파일럿을 꼭 하겠다라고 하면은 원국에는 잘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대운이나 아니면은 세운에서 재가 들어올 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성이 운이 올 때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 수재성이 언제 오느냐, 그때가 적기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축대운이잖아요. 전형적인 비겁대운인데 38살부터 이제 47살까지의 10년 대운이 무자대운이니까 이때는 물이 아주 깊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영어나 네트워킹, 자금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가면은 그래도 손실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계속 하는 게 좋냐, 캐나다로 가는 게 좋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더 낫습니다. 이 사주는 인성이 강하고 비겁도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하고 그런 기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은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일 거예요. 하지만 캐나다는 가자마자 엄청난 도전들이 많이 올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겠지만은 이분 사주는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탈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언어나 제도나 인맥 다 이미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만 하면 안정적으로 돈이 쌓일 수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회는 있지만 변수가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완전 이주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나 뭐 석 달이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가서 해봐라. 그리고 한 번에 다 올인하지 말고 일정 부분 계약을 해서 잘 하든지,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생활을 좀 힘들더라도 초반에는 병행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기반이 무너지면 진짜 회복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보다는 분산, 이게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사주의 경우는 인성은 이제 안정과 시스템, 직업은 이제 사람, 식상, 기술, 재성, 돈 이런 식으로 오행을 구분 해석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구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니면은 돈을 지금 내가 기술로 번 것들을 모으기가 어렵다. 돈을 구조로 만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도전은 좋지만 준비와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맞아야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사주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